안녕하세요. 송광학교입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빌려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주부이거나 프리랜서와 같이 4대 보험 미가입자들은 대출을 받으려면 금리가 높거나 아니면 금리가 낮더라도 최대 한도가 300만원 정도인 비상금 대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대 보험 미가입자여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담보는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신 가지게 되는 재산을 말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집이 담보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상가 또는 신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을 하면 그 자체로도 담보가 될 수 있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예금을 가입을 했다면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에 따라서 80에서 100% 정도 범위로 한도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90에서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모주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좀 받긴 하거든요. 대출을 알아보는데 제가 지금 프리랜서여서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는데 다른 대출들은 너무 금리가 높고, 그런데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금 대출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대출이 없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적금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뭐 공모주 같은 거 하면 보통 이제 이틀 정도만 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빌리게 되면은 이제 그 정도에만 이제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딱 빌려서 예금의 이제 95% 정도를 빌려서 공모주로 했다가 또 끝나면은 이제 환급을 받잖아요. 환불을 받으면은 다시 또 바로 갚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 주로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의 장점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대출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예적금 담보대출은 정상 이자 외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 일주일 정도만 쓰고 싶어요. 근데 뭐 예적금을 이제 있는데 뭐 해지하기 너무 아깝거나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딱 어차피 일일 계산으로 이제 그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어서 예적금 담보대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DSR 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DSR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DSR을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하지만 예적금 담보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 예금이나 적금의 90% 정도를 90에서 95%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금이나 적금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빌려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은 예적금을 그냥 깨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은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보다 훨씬 낮은 이율을 받게 되는데 대출 이자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예적금을 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그래 하고 이제 뭐 해지를 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목돈이 이제 한 달 뒤에 나오지만 당장 급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더라도 해지를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으시면은 해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게 신용등급이 깎일까봐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깎이긴 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신용등급이 뭐 변동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도가 하락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락된 상태에서 계속 하락되는 게 아니고, 이 신용도라는 게 갚으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저는 지금 뭐 공모주 할 때 뭐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이제 제가 대출을 받는 건 아닌데,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일시적으로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환불을 받아서 다시 갚게 되면은 신용도가 올라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되기 때문에
신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단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만큼 이제 예치가 돼 있어야겠죠. 뭐 제가 필요한 돈이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금이나 적금 자체가 뭐 그게 그만큼의 이제 금액이 안 들어 있으면은 결국에는 돈을 더 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금리가 되게 낮거든요. 금리가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그게 되게 메리트가 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본인의 이제 예적금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저렴한 거는 이제 보통 청약 통장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청약 통장에다가 돈 넣으신 분들은 청약 통장 예적금 대출도 있거든요. 거기가 제일 이제 한 그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는 것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금이나 적금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상금 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낮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주부, 뭐 프리랜서, 직장인 등등 아무나 그냥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은행별로 다 있을 거예요. 은행별로 이제 비상금 대출 이름이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최대 한도 300만 원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의 대출도 받으시면서 예적금이 있으면은 예적금 대출도 받고,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 다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에서 뭐 10%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그 이상인 것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이라는 게 최대한 금리가 낮은 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만약 예금 적금이 있으면은 예적금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최대한 다른 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